안녕하세요. 쏭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합격시대 마무리 80선, 오늘은 77번부터 80번까지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료는 쏭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77번 법원 경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3개 고르시오. 1번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 또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효력 발생한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가 개시되면 압류 효력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 또는 경매 개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둘 중에 빠른 때에 압류 효력 발생한다. 경매가 개시되면 압류 효력 발생한다. 그런 말. 1번 맞고 2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거니까 항고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대금 10분의 1. 경매에 참여할 때 매수 신청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지금은 항고 보증금은 매각대금 10분의 1. 2번 틀렸고 3번 농지에 대해서 최고가 매수인이 됐어요? 그러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 한다. 틀렸죠? 낙찰받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 결정 떨어지는 거고, 매수 신청 시 경매 참여할 때 농지증을 제출해라. X. 경매 참여할 때 아니고 낙찰받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을 내는 거다. 지금은 매각대금 완납하기 전까지, 이것도 X.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하는 거. 3번 틀렸고 4번 매각 허가 결정받은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 이내에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더라도 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매각대금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 경매에서는 매각대금 완납하면 바로 그냥 소유권 취득. 기한 경과 안 됐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어도 매각대금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 그리고 뭐 주의하시라고요? 대금 지급 기한. 기일 그러면 X. 기일이 아니라 기한. 1월안이 기한. 이렇게 넉넉하게 한 1개월 잡아주잖아요.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내로. 맞죠? 허가 불허가 결정은 낙찰받고 1주 이내. 아까 대금 지급 기한 그거는 1개월안이 기한. 넉넉하게 1개월 잡아주는 거고, 대금 납부 기한은 지금은 매각 결정기일이니까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 5번 맞고. 6번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유치권자는 인도를 거절하는 거죠. 돈 안 주면 물건을 못 줘 이렇게 하는 거지, 돈 내놔 이건 안 된다고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누구 입장?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인수가 되니까 채권 변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매수인 낙찰자 입장. 지금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지. 6번 틀렸고. 7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을 뺀 거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맞죠? 이건 또 올해도 또 나올 거예요. 거의 매년 나오죠. 최저 매각가 2억이면 매수 신청 보증금 경매에 참여할 때는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이니까 2천만 원. 최고가가 2억 5천이면 차순위는 최고가에서 보증을 빼래요. 뺀 거 2억 3천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억 5천 다음에 두 번째가 2억 4천이었어요. 2억 4천 적은 애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할 수는 있다고. 이거 넘었잖아. 2억 3천 넘었잖아. 근데 2억 5천 다음에 두 번째 금액이 2억 2천이었어요. 못한다고. 이 금액을 못 넘었잖아. 2억 3천을. 그러니까 너무 낮은 애가 차순위가 될까봐 제한을 하고 있는 거다. 최고가에서 보증을 뺀 거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틀리게 나오면 넘지 않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고,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78번 법원 경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2개 고르시오. 1번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고. 기한 1개월안이 기한. 돈 내는 거니까 넉넉하게 1월
1개월을 잡아준다고. 기 1, X. 이거 치사반스, 똥반스 이거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다고. 1번 틀렸고. 2번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재매각은 낙찰됐는데 돈을 안 낸 거죠. 경매를 다시 할 때 저감, 값을 떨구지 않는다고요.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적용하는 게 옛날 가격 그대로 쓰는 게 저감이 없다 그 말이죠. 왜냐면 낙찰은 됐었으니까. 재매각은 낙찰자가 돈을 안 내서 다시 하는 거잖아. 낙찰은 됐었으니까 저감이 없다. 저감이 없다 이 표현이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을 적용해라 그 말이에요. 옛날 가격 그대로 해라. 2번 맞고. 3번 최선순위 전세권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대요.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으면 선순위, 또 최선순위라고 써있잖아요. 경매에서 대항할 수 있다 이거는 선순위란 얘기예요. 그럼 인수가 원칙인데 배당 요구하면요? 소멸돼야죠. 최선순위 전세권은 인수가 원칙, 배당 요구하면 소멸, 후순위 전세권은 그냥 소멸.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압류 효력 발생한 후 무슨 말? 경매가 개시된 후. 경매가 개시된 후에 생긴 유치권은 너무 늦게 생겨서 인수가 안 돼요. 인수가 안 되니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대항할 수 있다. 틀렸다고. 압류 효력 발생한 후 같은 말이 경매가 개시된 후. 경매가 개시된 후에 생긴 유치권은 너무 늦게 생겨서 인수가 안 된다. 인수가 안 되니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하죠. 대항할 수 있다. 틀린 거라고요. 5번 매각 부동산이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죠? 모든 저당권 경매로 소멸한다. 맞고요. 후순위가 경매 신청해도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니까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6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경매 신청 취하됐어요. 경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그렇게 해야죠. 소멸되지 않는다. 틀렸다고. 경매가 개시되면 압류 효력 발생하고 경매 신청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하는 거고요. 지금 경매 신청이 취하됐잖아.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고. 7번 확정일자부 임차인 확정일자 나오면 우선 매저권, 우선 매저권, 최우선 매저권, 배당 요구 채권,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매각 결정기일까지. 틀렸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우선 매저권, 최우선 매저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죠.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니까 대항 요건을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도 해야 되고. 7번 틀렸고요. 79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옳은 거 3개 고르시오. 1번 실무교육, 실무 1이니까 1년 이내면 면제, 동일 계열일 때. 경매 실무교육 받고 1년 이내 경매 실무교육은 면제가 돼요. 근데 중개업 실무교육 받고 1년 이내 경매 실무교육은 교차잖아. 교차는 면제가 안 된다고. 동일 계열은 1년 이내 면제. 지금은 중개업 실무교육 받고 1년 이내 경매 실무교육 교차. 교차는 면제가 안 된다. 1번 틀렸고. 2번 개공은 보수를 받은 경우에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는 거. 매수 신청 대리업은 영수증이 있어요. 중개보수는 영수증이 없는데, 매수 신청 대리보수는 영수증 있다. 작성 교부까지 해야 된다. 영수증 서식도 있어요. 서식도 정해진 게. 중개보수는 그런 영수증이 없고. 2번 맞고. 3번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 위임받은 경우에도 차순위 매수 신고는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있어야죠. 왜? 매수 신고란 말이 보이잖아.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요런 말이 보이면 할 수 있다. 경매 냄새가 물씬 풍기니까. 매수 신청 보증 제공 할 수 있다고요. 매수 신청. 차순위 매수 신고 할 수 있다고요. 매수 신고. 입찰표 작성 할 수 있다고요. 입찰. 그러니까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요런 말이 보이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개공은
위임계약책이란 경우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서명날인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 확인설명서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맞죠? 호치케스. 철하여 호치케스. 사건카드가 5년간 보존. 확인설명서 사본 철하니까 5년간 보존. 호치케스로 찍었잖아. 5년. 철하여. 중개업에서는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 따로따로 철하지 않는다고. 중개업에서는. 지금 매수신청 대리업에서는 확인설명서랑 사건카드 철한다. 정확하게는 확인설명서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해서 5년간 보존. 호치케스. 4번 맞고.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받은 지방법원장은 7일. 틀렸죠? 14일. 중개업에서는 7일 이내 서면 통지. 매수신청 대리업에서는 14일. 경매니까 위험부담 2배. 7 곱하기 2. 14일. 14일 이내 등록을 해주는 거다. 7일. X 틀렸고. 5번 틀렸고. 6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니까 3년간 결격 사유예요. 등록 취소는 3년간. 다만 중개업을 그만둬서 중개업 폐업 신고, 중개업을 그만둬서 취소가 된 건 결격 사유가 아니죠.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내가 중개업을 그만뒀더니 중개업 폐업, 그래서 취소가 됐대요. 이건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중개업 폐업 신고로 등록 취소가 된 건 제외, 결격 사유가 아니다. 다른 거는 등록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 사유고. 그래서 6번은 맞는 거고요. 7번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인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야죠. 있다. 틀렸어요. 남의 것도 써주고 그거에 대해서 내 것도 입찰 서면을 쓰는 거, 그건 안 된다고. 당연히 A 것도 써주고 B 것도 써주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잖아. 그래서 남의 것도 쓰고 내 것도 쓰고, 그게 법조문 표현이 매수신청 대리인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다. 혀가 꼬이니까 안 된다.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혀가 꼬이잖아. 안 된다. 7번 X. 80번 마지막 문제예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설명으로 옳은 거 2개 고르시오. 1번 상담 권리분석 보수는 30만원. 틀렸죠? 50만원. 실비가 30만원. 실비가. 상담 권리분석 50만원. 꽝나도 50만원. 입찰 서면 써줬는데 낙찰 안 됐어. 꽝나도 50만원. 2번 통상비용 등기부 열람. 등기부 떼본 거 1,000원. 그거는 보수에 포함된 거로 봐서 별도로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경매하면서 등기부 떼보는 건 기본이지. 그거 추잡스럽게 1,000원 달라고 그러고 그건 아니지. 그렇게 1,000원까지 꼭 받아가야 속이 후련했냐? 모든 걸 다 그렇게 뺏어가야 속이 후련했냐? 해바라기 김내원 있어. 해바라기 김내원 1,000원까지 받아가야 속이 후련했냐? 그건 아니라고. 경매하면서 등기부 떼보는 건 기본. 발연기다. 2번 맞고. 3번 위임인이 매각 허가결정 확정돼서 매수인 됐어요. 낙찰 받으면 감정가 1%, 최저 매각가 1.5%. 숫자가 바뀌었어요. 요거 아직 안 나왔어. 감정가 1%, 최저 매각가격 1.5%. 둘 중에 합의해서 받는 거예요. 감정가 1%를 하자. 감정가 1%. 최저 매각가격 1.5% 하자. 최저 매각가격 1.5%. 둘 중에 합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 일단 숫자가 바뀌어서 틀렸고. 4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임등치유, 절등치가 아니라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결격사유가 전부터 있었으면 절등치. 지금처럼 나중에 발생하면 임등치. 등록기준 미달도 똑같아. 등록기준 미달 전부터 그랬으면 절등치. 전부터니까 절등치. 후발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된 거라면 임등치.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이 전부터면 절등치, 후발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면 임등치. 지금은 후발적으로 나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거니까 임등치이죠. 전부터 있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매수신청 대리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다면 매수신청 시기다. 틀렸죠?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보수는 지금은 매수신청 대리보수니까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그렇게 해야 돼요. 5번 틀렸고 6번 경매실무교육에는 평가, 시험 봐요. 중개업 실무교육에서는 평가가 없는데 이것도 중개업 실무교육이랑 차이점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경매실무교육에서는 평가, 시험 본다. 7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인을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소공을 대리 출석 안 되죠. 직접 출석, 개피곤, 개짜증 심부름이 안 돼요. 소공 네가 대신 갔다 와 안 된다고. 개공 본인이 직접 출석 얼마나 피곤해. 심부름이 안 되는데. 개피곤, 개짜증 갔다 오면 직원들은 쉬고 있다고. 유튜브 보고 있다고. 송쌤이 공인중개사법 그거 보고 있나? 다른 거 보고 있다고. 언더월드 그런 거 보고 있다고. 언더월드 그 고양이 2마리 키우는 애 있어. 개피곤, 개짜증 나는 직접 갔다 왔는데 심부름이 안 된다. 직접 출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7번도 틀렸고. 자, 이렇게 마무리 80선을 정리했는데요. 뭐 이게 전부 다는 아니죠. 하지만 시험에 임박할수록 양을 늘리기보다 줄이셔야 돼. 당장 내일 시험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전날에 한 게 기억이 제일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양을 줄여서 전날에 한번 싹 훑고 가셔야 되고, 정 그것도 안 되면 제재 파트, 절등치, 뭐 임등치, 자격 취소, 3년 3천, 1년 1천 이 제재 파트는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행정지대 총정리 이제 다른 학원에서는 했었는데 유튜브는 안 했거든요. 그거를 시험장 전날에 보시라고 한번 좀 이제 촬영을 해서 또 올릴게요. 미리 올려야죠. 시험 전날에 올리는 건 의미가 없지. 또 미리 올려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버티기 작전. 한 달만 잘 버텨보자. 끝내야죠. 아쉽지만 송빠 송빠 송빠.